요즘 서울에 집 구하는 방식이 정말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전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만나서 서울의 주거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임대공화국으로 변해가는 서울의 모습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인 1인 가구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이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전세 시스템이 왜 위기를 맞았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코리빙이라는 새로운 대안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장에 들어온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과 그로 인한 명암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나 혼자 산다, 즉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의 주거 형태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4.5%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러니 당연히 작지만 생활하기 편한 그런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져서 2050년쯤 되면 이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할 거라고 해요. 서울의 주택시장은 좋든 싫든 이 거대한 흐름에 맞춰서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주거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지난 100년간 한국의 독특한 임대 방식으로 자리 잡았던 전세 제도가 그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세는 매달 내는 월세 부담 없이 마트마트 목돈만 있으면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죠. 오래 떠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연이어 터진 전세 사기 사건들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 그래프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2022년에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월세 계약 건수가 전세 계약을 넘어선 겁니다. 말 그대로 주택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는 어떤 변곡점을 맞이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진 셈인데요. 하나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매력이 사라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전세 사기 위험 때문에 내 보증금이 안전할까 하는 신뢰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러니 집주인도 세입자도 전세를 꺼리게 된 겁니다. 그럼 전세의 인기가 시들해진 그 빈자리를 지금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네, 바로 코리빙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가에서 봤던 쉐어하우스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코리빙은 침실이나 욕실 같은 사적인 공간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라운지나 피트니스 센터, 주방 같은 공간은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함께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에 가구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정말 몸만 들어가면 바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입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공하고요. 이런 편리함이 아주 큰 매력 포인트죠. 정리를 해보자면 가구 다 갖춰져 있죠? 계약기간 유연하죠? 또 전문업체가 관리해주니까 안전하고 깔끔하죠. 한마디로 주거에 대한 모든 신경 쓸 거리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토탈 케어 서비스 같은 개념이라서 특히 바쁜 도시의 젊은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서울 주택시장에서 이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겠죠? 세계적인 금융 자본들이 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죠. 모건 스탠리, KKR, 싱가포르 국부펀드까지. 이 명단을 보면 이제 서울의 임대주택 시장이 그냥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서 거대한 투자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오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대규모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SKD&D와 모건 스탠리가 손을 잡고 구로구에 거의 200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 즉 기업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걸 두고 임대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마냥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업이 공급하니까 주택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대 기업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기 시작하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거대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이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주거 환경, 과연 이것이 세입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개인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더 큰 위험의 시작이 될까요? 어쩌면 서울의 미래 모습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